한 권의 책으로 인생의 기적을 만나는 설의 책방.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먼저 뭔가를 과감하게 시작해야 한다. 그냥 시작하는 게 아니라 과감하게 시작해야 한다. 그냥 시작하는 것과 과감하게 시작하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 그냥 시작한 것들은 대체로 중도 포기를 통해 연기처럼 사라진다. 반면에 결단과 용기, 명료한 의도를 갖고 시작한 것들은 대부분 어떻게든 끝을 본다. 항상 끝을 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시작이다. 끝을 보고 말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목표 달성을 이끈다. 대담하게 시작하라. 끝을 보라. 당신이 원하는 성공은 끝을 보고 난 후에 비로소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그렇다. 진정한 성공이란 그 무엇에도 가로막히거나 저지당하지 않는 상태에 놓이는 것이다. 오해하지 마라. 문제, 갈등, 시련, 두려움, 장애물이 해결되거나 없어진 상태가 아니다. 그것들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다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것들에 개의치 않는다는 것이다. 개의치 않는, 막힘이 없는 상태에 놓일 때 마침내 우리의 삶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다. 어떻게 해야 이 같은 상태에 놓일 수 있을까? 유일한 방법은 멘탈 혁명이다. 언제나 그 자리에 존재하는 부정적인 쓰레기들을 황금으로 바꿔낼 줄 아는 멘탈 연금술만이 우리를 성공의 상태로 이끈다. 이 책을 쓴 나는 역설적이게도 난독증을 갖고 있었다. 학창시절에는 낙제로 겨우 면하는 수준이었다. 대부분의 삶이 그렇겠지만 성장하는 동안 내게도 너무나 많은 문제와 두려움이 찾아왔고 끊임없이 포기의 유혹에 시달렸다. 급기야 26살에 파산 선고를 받았고 자포자기 한 채 끝모를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하지만 나는 30살에 백만장자가 되었다.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 독일 최고의 언론 슈피겔이 선정한 베스트셀러를 6권 저술했고 그중 3권은 전 세계 베스트셀러 차트에 올랐다. 파산자에서 백만장자가 되기까지 내게 어떤 매직이 일어났던 것일까? 수십 년 세월이 흐른 지금도 나는 생생하게 그 답을 알고 있다. 두려움과 절망에 가득 차 있던 내가 더 이상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절망에 깊이 빠져 허우적거리던 상태에서 벗어나 오히려 그 절망을 위로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책을 읽어가는 동안 당신은 내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일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나의 멘탈을 바꾼 혁명 같은 연금술이 당신에게 적용되는 흥미진진한 경험을 얻게 될 것이다. 경제적 자유를 얻은 30살 이후 나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수많은 멘탈 연금술사를 만날 수 있었다. 그들과의 열띤 토론, 대화, 교감을 통해 인생에는 뛰어넘어야 할 커다란 장애물 셋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첫째, 포기의 유혹이다. 둘째, 두려움이다. 셋째, 크고 작은 문제들의 연속적 발생이다. 이 3가지는 결정적일 때마다 발목을 붙잡는 족쇄가 되기도 하고 성공으로 이끄는 황금의 재료가 되어주기도 한다. 결국 성공과 실패는 이 3가지의 도전 과제를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달려있다. 담대한 성공을 거둔 멘탈의 연금술사들은 이렇게 말했다. 황금은 채굴되는 것이 아니다. 만들어지는 것이다. 나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황금을 얻고 싶은가? 그렇다면 반드시 유리 멘탈부터 갈아 끼워야 한다.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은 모두 멘탈의 연금술사다. 연금술사들에게 성공의 정의에 대해 물었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답은 다음과 같다. 성공이란 잠재력을 최대한 펼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끝을 보지 못하고 중도 포기하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능력을 충분히 펼치지 못해서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능력의 한계를 알지 못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능력의 측정이 아니라 능력을 최대한 펼칠 수 있는 시공간의 확보다. 이것이 멘탈 연금술의 핵심이다.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많지 않다. 능력을 증명할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이 차고 넘칠 뿐이다. 적재적소에서 능력을 최대한 펼치는 사람이 되면 삶은 한 차원 더 높아진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라는 질문을 숙고하는데 시간을 쓰지 마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내가 해낼 수 있는가에 집중하라. 절대 사라지지 않는 간절한 것이 있는가? 마음껏 펼쳐보라. 버티는 자가 이긴다. 강력한 멘탈을 가진 연금술사는 버티는 데 각별한 재능을 갖고 있다. 이는 진리다. 버티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 하지만 여기 또 하나의 진리가 있다. 사람은 누구나 포기해버릴까 하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봤다는 것이다. 연금술사 또한 예외는 아니다. 따라서 포기해버릴까 하는 유혹에 빠지는 것은 인간이라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자책할 필요도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다. 당혹스럽거나 깜짝 놀랄 일도 아니다. 유혹에 빠지는 것, 망설이고 주저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강력한 리더십의 소유자였던 윈스턴 처칠은 이렇게 말했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유감스럽게도 처칠의 이 유명하고도 열정적인 권유는 더 이상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지 못하는 것 같다. 무조건 포기하지 말라는 외침보다는 내가 만났던 연금술사들의 다음과 같은 제안이 포기의 유혹을 무력화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버텨라. 그러면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 이기는 것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예상대로 착착 진행되고 맞아떨어져 쉽게 이기는 것이다. 세상에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중도에 포기하고 주저앉는다. 분명 버티기는 포기보다 어렵다. 하지만 쉽게 이기는 것보다는 쉽다. 나아가 쉽고 빠르게 이긴 사람보다 버티면서 기회를 얻어 이긴 사람이 세상에 몇만 배는 더 많다. 성공한 셀럽들을 보라. 그들은 대부분 길고 긴 무명의 시간을 버텨낸 사람들이다. 전 세계에서 1000만 부 이상 판매된 나의 첫 책도 처음에는 57군데 출판사에서 거절을 당했다. 그 거절을 버티지 못했다면 나는 작가로서 아무런 명예도 얻지 못했을 것이다. 마침내 승리의 인터뷰나 수상소감을 전하는 사람들의 80% 이상은 파란만장한 시간을 버텨낸 감격의 눈물을 보인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버티는 데 성공하는 것, 이것이 성공의 정의이고 진정한 승리다. 나는 지금 당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지 못한다. 어쩌면 당신은 포기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 책을 집어 들었을 수도 있다. 진심을 다해 당부한다. 버텨라. 포기하고 무대 뒤로 사라지면 다시는 무대에 설 기회를 얻을 수 없다. 이기려고 애쓰지 마라. 버티는데 집중하라. 버티면 힘이 붙는다. 힘이 붙으면 이긴다. 여기서 포기할 것인가를 대신해 여기에서 어떻게 더 버틸 것인가를 생각하라. 그것이 현명한 사람의 선택이다. 포기를 고민하는 것은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버티기를 궁리하는 것은 당신에게 답을 주기 때문이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윈스턴 처칠의 너무 오래되어 진부해 보이는 명언, 절대 포기하지 마라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크게 소리내어 외쳐보는 것이다. 또박또박 힘주어 직접 이 명언을 손으로 써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하는 것이다.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머리 밖으로 꺼낼 때 결심과 의지, 열정은 더 강력해진다. 내가 만난 연금술사들은 대부분 이 방법을 일상에 효과적으로 적용시키고 있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심호흡을 하며 박수를 치며 절대 포기하지 않아 라고 입 밖으로 말해보라. 무엇을 하든 집중력이 배가 되고 더욱 침착해지는 것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절망과 좌절이 찾아왔을 때도 마찬가지다. 고개를 저으며 의식적으로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라고 소리내어 외치면 상황이나 분위기의 빠른 반전을 불러올 수 있다. 전 세계를 다니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나는 감히 단언할 수 있다. 인생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두려움의 용을 쓰러뜨려라. 인내심은 우리 삶의 기초 체력이다. 하지만 인내심을 갖고 버틴다고 해서 모든 일이 저절로 굴러가지는 않는다. 특정한 진로를 결정했을 때는 기다렸다는 듯이 문제들이 나타난다. 숙고와 결단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짐작도 못했던 난관들이 차례차례 모습을 드러낸다. 이것이 곧 인생에서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다. 목표까지 가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걱정하며 반짬을 설친다. 건강이 뒷받침해줄지도 고민거리다. 언젠가는 창업이나 독립을 해야 할 텐데 나를 도와줄 사람과 투자자들이 있을지 생각하면 골치가 지끈지끈하다. 당장 내일 출근하면 맞닥뜨려야 할 상사가 뭐라 할지 걱정이다. 거래처와의 미팅은 잘 끝낼 수 있을까? 아이 유치원 학예회 참석은 어떻게 하지? 지금 직장을 그만두면 새 직장을 얻을 수 있을까? 걱정은 인간을 무력하게 만든다. 무력감은 모든 것을 파괴한다. 걱정과 두려움은 파괴적인 힘을 지니고 있다. 흔히 우리는 동료에게 이렇게 말하곤 한다. 나 지금 걱정이 있어. 앞으로 이런 말은 다음으로 대체하라. 나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어. 걱정은 하룻밤 사이에 태산처럼 커졌다가도 1초 후 신기루처럼 싹 없어지기도 한다. 걱정에 대처하는 유일한 자세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이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걱정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 문제를 직시하면서 걱정이 아니라 해결책을 생각해내야 한다. 걱정하지 마라. 당신이 걱정하는 일들 중 90%는 일어나지 않는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런 말을 들었을 것이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이 말이 우리의 걱정을 줄여주지는 못한다. 최소한 10%는 걱정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말이다. 쓸데없는 걱정이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그 걱정과 두려움이 쓸데없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연금술사들은 이렇게 말한다.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수준까지 멘탈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이것이 가능할까? 첫 번째 방법은 이미 말했다. 걱정이 아니라 문제를 직시하는 것이다. 둘째, 걱정과 두려움을 다루는 방법이라는 리스트를 만드는 것이다. 이는 앞이 보이지 않았던 20대 시절의 나를 구원한 방법이기도 하다. 두려움을 종이 위에 떨어뜨리면 여유와 빈틈이 생겨난다. 그 빈틈으로 호흡을 가다듬으며 종이 위에 떨어뜨린 두려움을 잘게 쪼개는 연습을 하다 보면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게 되고 일상을 회복하게 되고 자신감과 열정을 얻게 된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두려움은 용과 같다. 무시무시해 보이지만 실존하지 않는 용말이다. 당신이 작성한 두려움의 목록은 매우 유용하지만 두려움을 완전히 제거해주지는 못한다. 하지만 두려움이란 용은 빈틈이 많다. 빈틈을 잘 공략하면 두려움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하더라도 두려움을 잘 길들여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할 때는 리스트를 펼쳐 모든 항목을 큰 소리로 읽어보라.
끝까지 읽는데 10분 이상 걸리지 않을 것이고 엄습하는 두려움을 무력화시키는데도 10분 이상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쓸데없는 걱정과 염려를 다루는 간단한 지혜가 있다. 시간을 할당하는 것이다.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데드라인을 부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컴퓨터 앞에서 글을 쓰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글을 쓰는 도중에도 걱정은 슬금슬금 당신의 머릿속으로 기어 들어올 것이다. 물론 이 걱정은 잡념에 불과해 글을 쓰는 집중력을 갉아먹을 것이다. 따라서 미리 시간을 할당한다. 1시간에 40분은 글을 쓰는데 10분은 인터넷 서핑을 하는데 10분은 걱정을 하는데 할당한다. 단 걱정이 할당된 10분을 1분씩 쪼개서 10번에 걸쳐 해서는 안 된다. 각 할당된 시간은 그 이하의 단위로 세분해서는 안 된다. 40분 동안 중단 없이 글을 쓰고 10분 동안 마음껏 인터넷 서핑을 하고 그 다음 10분 동안 머릿속으로 들어온 걱정과 놀아주는 것이다. 간단해 보이지만 효과는 매우 크다. 어떤 일을 할 때 그 과정을 구체적인 작업으로 나누고 각 작업에서 시간을 할당하고 나아가 작업을 끝마치는 데드라인을 부여하면 걱정이나 잡생각을 탁월하게 다룰 수 있다. 데드라인을 설정하라는 것은 할당한 시간 내에 그 일을 끝마치라는 것이 아니다. 해야 할 일의 진도를 구체적인 숫자를 통해 확인하면 집중력이 좋아지고 건강한 압박감을 느끼게 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눈에 보이게 만들면 생산성과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증가한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시피 걱정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을 때 파고든다. 시간을 할당하고 데드라인을 설정하면 하는 일에 촘촘한 체계와 탄탄한 긴장감이 생겨나 걱정과 잡념이 파고드는 길을 봉쇄할 수 있다. 두려움과 걱정은 우리에게서 소중한 시간을 빼앗는다. 한 걸음조차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든다. 끝없이 미루게 만들고 모든 의미 없는 약속과 결심, 의지를 깨트린다. 시간을 할당해 두려움과 걱정을 한 곳으로 몰아넣어라. 한 곳에 몰아넣으면 그것들을 통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두려움을 통제하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다. 살면서 내가 힘겨울 때마다 떠올리는 문장이 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나는 절대로 걱정하지 않는다. 그렇다. 나는 과거를 뜯어 고칠 수 없다. 단 과거의 경험에서 배울 수는 있다. 바꿀 수 없는 일을 걱정하는 것은 막대한 에너지 낭비일 뿐이다. 그럼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에 사로잡혀 살아간다. 그 일만 없었다면 에서 그 일 때문에 내가 성장했지로 생각의 프레임을 전환시켜야 한다.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걱정하지 마라. 넘어진 사람은 반드시 다시 일어선다. 남들보다 뒤처졌다고 초조해하지 마라. 결승선에 누가 먼저 도착할지는 인간이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매일 쾌조의 컨디션을 유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면 충분하다.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은 지루하다. 적당한 두려움은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고 일상을 팽팽하게 만드는 긴장감을 불어넣는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움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라. 목표에 도달하는 데 긍정적인 연료로 사용하라.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적극적인 행동이다. 고민하고 머뭇거리고 제자리에서 맴도는 것은 두려움에게 좋은 먹잇감이 되고 만다. 두려움을 다루는 최선의 방책은 적극적인 행동이다. 뭔가를 하고 있는 상태를 만들어라. 우리는 언제 좌절하는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다. 그렇다면 좌절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정답은 무엇이든 해야 한다다. 무엇이든 시도를 해봐야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알게 되기 때문이다. 청소, 운동, 산책, 독서 등등 사소한 것부터 하라. 뭔가를 하고 있는 상태를 만들 때 변화의 가능성이 생긴다. 사람은 뭔가를 하고 있을 때 자신이 힘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체험한다.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자신이 뭔가를 달성할 수 있는 존재, 뭔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러니 무엇이든 하라. 즉시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더욱 좋다. 성공하는 사람들도 매일 좌절한다. 다만 매일 좌절을 딛고 행동에 나서는데 성공할 뿐이다. 세상 모든 장애물을 황금으로 만들어라. 고통 뒤에는 금강이 숨겨져 있다. 나는 확신한다. 모든 고통 뒤에는 금강이 숨겨져 있다고. 이는 시련을 겪고 난 사람들이 내게 한결같이 전해준 말이다. 나도 살아오면서 직접 이를 생생하게 경험해왔다. 당신 또한 이런 경험을 했음에도 오랫동안 잊고 살아왔을지 모른다. 나는 멘탈 코치로, 머니 코치로 일하면서 전 세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왔다. 그들과 함께한 시간을 보내면서 다음의 사실을 알게 됐다. 늘 안타깝게도 실패를 반복하는 사람, 시련을 지혜롭게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치료를 원했다. 그들은 실패, 상처 등에 바를 수 있는 연고 같은 조언이나 달달한 위로를 원했다. 직언이나 쓴소리는 그들에게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반면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치료가 아니라 코칭을 원했다. 그들은 직면한 상처와 실패를 성공으로 가는 길에 놓여있는 해결해야 할, 돌파해야 할 문제임을 일깨워주는 내 피드백에 뜨겁게 반응했다. 코칭을 받아들일 때 쓰레기를 황금으로 바꾸는 연금술이 가능해진다. 치료제만을 갈구하는 사람은 언제든 공포에 쉽게 내몰린다. 당신에게 코칭한다. 모든 고통 뒤에는 금강이 숨겨져 있다. 고통이 없으면 금강은 발견될 길이 없다. 고통을 겪지 않은 사람은 금강이라는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한다. 실패하는 사람은 늘 고통 뒤에 숨지만 금강이 거기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절대 알지 못한다. 성공하는 사람은 늘 고통의 전위에 서 있지만 고통의 뒤에 자신이 원하는 황금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어떤 일을 할 때는 어김없이 고통과 시련이 따른다. 그래서 그것들은 진짜 고통과 시련이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 고통과 시련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났을 뿐임을 명심하라. 부자의 그릇, 빈자의 그릇. 근본적으로 삶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그중 하나는 넓고 평탄한 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이 길을 걸어가면 어디에도 도달하지 못한다. 넓고 평탄한 길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약속한다. 이 길은 무난해. 걷는데 별 문제가 없을 거야. 하지만 이는 뻔뻔스러운 거짓말이다. 문제가 없으면 사람들은 약해지기 때문이다. 작고 약한 사람의 눈에는 실상은 사소한 문제라도 아주 크게 보인다. 즉, 길은 무난하고 쉽지만 그 길을 걷는 사람은 점점 약해지고 만다. 그래서 평탄한 길임에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중도에서 포기한다. 또 다른 하나는 성공으로 가는 좁은 험로다. 이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하지만 이 길의 약속은 솔직하다. 걱정들을 통제하는 법을 익히고 포기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면 너는 부자가 될 거야. 이 약속은 진실하다. 부자로 가는 길은 평탄하지 않다. 여러 가지 위험과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 길은 가파르다. 그래서 이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소수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소수만이 부자가 된다. 무난하고 평범한 길을 걷겠다는 것은 환상이다. 우리는 우상향하는 인간이 되거나 우하향하는 인간이 되거나 둘 중 하나다. 점점 부자가 되거나 점점 가난해지거나 둘 중 하나다. 이는 운명의 장난과도 같다. 평탄한 길을 걷는 사람은 문제를 피해가기 위해 무엇이든 한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가난해지고 자주 불행해진다. 바로 이 같은 상태야말로 가장 심각한 문제다. 부자들은 자신의 문제를 다루는 법을 익힌 사람들이다.
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기에 정면 돌파를 시도하고 이 시도를 성공시키기 위해 문제를 다른 시각으로 볼 줄 알고 문제를 무력화시킬 줄 알고 문제를 긍정 에너지로 활용할 줄 안다. 부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기왕 하는 거 멋지게 해보자. 피할 수 없으면 즐길 수밖에. 내일 지구 종말이 와도 오늘 할 일은 오늘 하자. 부자들은 이를 계속 반복한다.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그들의 그릇은 점점 커진다. 그릇이 커지는 사람에게 문제란 더 이상 부정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사건이다. 누구나 쉽게 다룰 수 있는 사건, 음식을 먹거나 잠을 자거나 하는 것과 같은 일반적인 사건이다. 부자들은 자신의 문제를 제압한다. 빈곤한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에 제압당한다. 만일 어떤 문제가 자신을 억누른다고 느껴지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문제가 너무 큰 것이 아니라 나의 그릇이 너무 작은 것이다. 따라서 내가 성장을 거듭해 문제를 충분히 소화해낼 만큼 그릇이 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자신의 문제를 충분히 소화해낼 만큼의 그릇이 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답은 간명하다.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를 매개로 성장하는 것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문제는 발전을 위한 조력자가 되어준다. 문제를 매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문제에 지나치게 집중하지 말고 해법에 집중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속 가능한 해법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당면한 문제가 향후 당신의 삶 속에 등장하지 않도록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숙고해 보아야 한다. 당신이 원하는 변화는 언제나 문제 해결에서 출발한다. 특히 좌절감에 빠진 경우 사람들은 대부분 문제에만 천착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아주 잠시 동안 좌절해 있을 뿐 이내 곧 좌절감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해법 찾기에 전력 집중한다. 성공하는 사람들, 멘탈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적극적인 행동이 인생을 바꾸는 유일한 답이다. 적극적으로 행동하면 문제가 사실은 문제처럼 보이는 것일 뿐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라는 것을 알게 되고 여기에 매료된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크면 클수록 당신의 그릇은 커진다. 그리고 그만큼 벌어들이는 돈도 많아진다. 부자가 되고 싶은가? 먼저 그릇을 키워라. 그릇이 클수록 그 안에 담기는 돈도 많아진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자신이 갖고 있는 그릇의 크기만큼 돈을 번다. 오늘 서리책방에서 소개해드린 책은 보도 세퍼 지음, 박성원 옮김, 토네이도 출판, 어떻게 한계를 넘어 기적을 만드는가라는 부제가 붙은 멘탈의 연금술입니다. 세계적인 머니 코치이자 밀리언셀러 작가인 저자는 수십 년 동안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며 이 같은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부자와 빈자, 성공과 실패,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결정적인 한 가지, 그건 바로 멘탈이라고요. 세상은 동화가 아니라 영화에 가깝기 때문에 각자의 인생의 주인공인 우리 모두에게도 영화 속 주인공과 같은 시련과 갈등, 두려움과 실패는 피할 수 없는 삶의 과정입니다. 그것들을 기꺼이 환영하며 기회가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배우고 끝까지 시도하며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성취를 이뤄낼 때 우리는 마침내 성공한 히어로처럼 환하게 웃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한 권의 책과 함께 소중한 시간 나눠주신 여러분의 인생 드라마를 항상 응원합니다. 세상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당신이 최고입니다.